뽀라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그 승부 예측부터 좀 뭘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 리뷰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2개씩 맞췄습니다. 네, 5경기를 했는데 그래요? 2개씩 맞췄어. 오. 창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천승 맞췄고요. 그리고 울산승. 그치. 요건 뭐 지금으로서는 기본값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전승 그리고 울산승 이렇게 맞춰서 울산 감사합니다. 사실상 하나씩 맞췄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라운드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창기자가 23경기 중에 6개 26.1% 적중률이 너무 올라갔네. 맞아. 창기자 좀 올라갔어요. 26%. 26%. 제가 좀 내려가서 47.8%. 지금은 약간 반타작 정도 하고 있다. 대전은 제가 찍었을 때 나의 대전 나의 시티즌 뭐라고 했어요? 망했다고 하셨죠. 난 느낌이 왔다니까 대전이 이길 거라고. 그리고 그때 대전 울산 때도 제가 울산 맞췄잖아. 이게 울산이라 찍은 게 아니고 제가 딱 분석하는 그게 포인트가 있어갖고 이번 라운드도 목요일에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K리그2 간단하게 조금 얘기하고 네. K1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기자가 다녀온 이랜드 수원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죠. 김도균 감독이 확실히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파란색을 싫어하나? 아니 이게 특정 팀이 특정 팀을 이기는 징크스는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징크스는 감독이 바뀌어도 오래 가거든요. 근데 수원 삼성은 김도균 감독 징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원 FC가 그 전에는 수원 삼성한테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도균 감독이 가고 나서 수원 FC가 수원 삼성이 강했는데 물론 이랜드는 앞에 좀 예가 없어서 붙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일방적인 승리로 보이고 있거든요.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날 경기는 김도균 감독이 준비한 게 잘 됐습니다. 3백을 굉장히 잘 준비를 했고 경기 중간에 어쨌든 곽윤호 선수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패스 미스가. 끝내 그 자리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부분이 저는 승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은 브루노 실바한테 그 자리를 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브루노 실바는 축구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란트 때 많이 봤는데 패스도 이제 잘하고 그럼에도 곽윤호 선수가 어쨌든 스피드가 있거든요. 쫓아가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크게 차지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하는 부분이나 또 외국인 선수들 자원이 수원 삼성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랜드의 외국인 트리오가 훨씬 셌습니다. 김도균의 공격 본능 이탈로까지 깨웠다. 그러니까 이탈로 요거 못했으면 조금 위험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날 경기 싸우는 장면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로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골은 제법 넣는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 빠른 것도 아니고 힘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K리그에서 쓰기 되게 애매한 유형이거든요. 대구 때 그랬죠. 예. 근데 이날 보니까 싸우는 것도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반면에 수원은 경기 시작 전부터 말렸어요. 예. 창기자가 가서 이제 명단 바뀐 것도 봤을 텐데 네. 경기 시작 20분 전에 골키퍼가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김민주 선수가 워밍업 과정에서 슈팅을 막다가 손가락이 부상을 당하는 그 김민준 자체가 이제 백업이잖아요. 지금 양영모가 부상이어서 넘버 2가 주전을 맡았는데 김정훈 선수 수원 유스 출신의 김정훈 선수가 미처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김정훈 선수 되게 좋은 선수고 네. 저도 기사를 한번 좀 크게 쓴 적이 있었는데 완전 수원의 선골 뉴스잖아요. 네. 예. 근데 확실히 경험 부족. 아직은 뭐 실력적으로도 이 무대에서는 아직 좀 쓰기엔 좀 많이 부족한 모습. 사실 골키퍼가 불안하면 어느 팀이든 맨시티가 됐든 작년 서울 봐도 그렇죠. 그렇죠. 서울도 그렇고 모든 팀이 다 그런 문제를 안습니다. 지금 포항도 최근에 그런 케이스고 그 케이스에 딱 수원이 들어맞았다. 수원으로서는 계속해서 꼬이고 있어요. 지난 경기 때는 권한규의 블로킹 만세도 있었고 뭐 이기재 퇴장 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골키퍼 부상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 게 이 원인을 빨리 안 찾으면은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수원이 수비 뎁스도 약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레오 권한규 혹은 레오 한호강이 쓸 가능성이 높은데 레오 선수가 다른 공격수들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무게감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도 좀 현장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 많이 와서 이제 수원 얘기를 하는데 저 자리가 좀 불안한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로 수원 삼성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수비에 대한 부분은 수원 삼성이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아산 가물치 향 빠지고 멸망 중이라고 하는데 초반 지금까지는 저 말이 뭐 어느 정도 맞죠. 전남은 지금 무패 선두권 형성하고 있고 아산은 아직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감독과 수석 코치의 어느 정도 좀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물론 배성재 코치도 능력 있는 코치로 알려졌지만 그런 무게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경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독 대행을 좀 했었고 본인도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그래도 내가 대행을 했었을 때 감독의 맛이라는 걸 좀 느껴봤다고 하는데 역시 감독과 수석 코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뭐 본체설이 상당히 뭐 우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댓글 나오네. 예. 추리님. 네. 근데 그 경험을 확실히 우리가 감독 먹기라는 말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으로서의 경험도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성재 코치에 대한 부분은 전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라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분명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네. 이번 라운드에 특히 뭐 천안부터 충북, 청주 이렇게 첫 승을 거둔 팀들이 나오면서 아주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날 경기는 어쨌든 이랜드 수원 삼성에 그렇다 치더라도 성남이 인천 잡은 거는 정말 놀랄 일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성남이 지난 시즌 최하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2승 1무 초반 선두권 형성하면서 완전히 지금 뒤바뀐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판도 보면은 화성 생각보다 괜찮다. 오우 뒷심. 안산이 그래 제일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제일 많고요. 경남도 기대보다는 나쁘지 않더라. 라는 반응들을 많이 해서 그럼 도대체 누가 못한다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없어. 예. 성남은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인천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남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K리그 2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 맞다이가 중요하다. K1보다는. 근데 이 맞대결에서 성남은 밀리지 않았어요, 인천한테. 저는 그래서 경기 보면서도 인천이 저렇게 찬스 놓치고 자꾸 이렇게 경합 상황 놓치면은 이거 위험한데 싶었는데 두 번의 찬스를 성남이 수원도 넣을 거 넣었으면 이랜드 잡았거든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 만고의 진리예요. 넣을 거 넣어야지 저거예요. 네. 어쨌든 뭐 3파전 초반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밀러서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K리그1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와 FC 서울의 경기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 이 경기 끝나고 네, 사태는 아닙니다. 예. 굉장한 커뮤니티 글을 많이 봤습니다. 네, 서울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의 댓글 같은 글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 경기만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조금 답답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답답했어요. 네. 재미도 없었어요. 일단 두 팀 모두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일단 과정 자체는 뭐 서울이나 수원 FC나 양 팀 감독들이 준비한 대로 잘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파이널 서드나 아니면 상대 문전에 갔을 때 갑자기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성향에 굉장히 잘 놀다가 갑자기 문전 앞에 가니까 I 성향이 되는 거야. 내가 슛을 쏘면 되나? 옆에 줄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주도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이 밧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는데 나는 우린 다 사무엘로 알고 있잖아요. 밧도가 내가 모르는 외국인 선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어요, 진짜. 밧도 선수가 그나마 전반전에 우측에서 이 박철호의 맞대결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면서 측면을 좀 잘 흔들었지만 밧도 역시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무리 패스, 마무리 슈팅 같은 게 되지 않았고 루카스는 이날도 역시나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력. 근데 루카스보다 오히려 링가드가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링가드가 사실 그 김기동 감독도 지난 경기 때 지적했던 게 실수가 너무 많다. 공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역습을 잘 허용한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이날 역시도 공 소유권부터 해서 창의적인 어떤 그 플레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후반에 교체까지 되는 본인도 엄청 짜증냈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죠. 네, 들어 누웠다는 것까지 나와서 뭔가 좀 시위하는 듯한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공격진으로는 쉽게 답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기대했던 게 둑수였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출전 시간이 이날부터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예 명단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날 딱 하루 아팠다 그래요. 경기 당일에. 진짜요? 그 전날부터 극심한 좀 오한이 오면서 이 갑자기 좀 추운 날씨에서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있을 거예요.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경기 끝나고 또 괜찮아졌다. 게다가 사우디에서 왔잖아. 사우디에서 왔죠. 얼마나 춥겠어요. 사우디 그 인스타 보면은 되게 여유롭게 이 뭐 나시 입고 그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갑자기 추운 날씨 오면서 하필 이날 몸살이 걸리면서 둑수 선발로 쓰려고 했는데 둑수 쓰지 못한 것도 굉장한 타격이었고요. 수원 FC 역시도 공격 카드가 없습니다.
사실 안데르손은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에요. 혼자서 뭐 수비 두세 명 제치고 슈팅하는 장면도 있었고 잘 만들지만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예전에 이승우도 같이 옆에 있었고 그 전방에 누구 비벼주는 선수라도 있어야지 안데르손에게 기회가 나는데 안데르손 혼자 하다 보니까 서울 수비진이 그렇게까지 아주 위협적인 장면은 크게 없었던 그런 경기여서 그래도 루안이 그래도 좀 더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루안 통통 튀긴 하더라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수원 FC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가 있었던 경기. 그리고 이지솔 선수가 우리 좋았을 때 모습으로 약간 돌아오고 있어요. 사실 광기. 이 선수가 사실 부상이 가진 거에 비해서는 부상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김은중 감독이 확실히 그런 부분 끌어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이지솔 선수가 굉장히 수비의 안정감을 좀 지난 몇 경기부터 김은중 감독, 김은중 감독, 굉장히, 김은중 감독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날 사실 이현용, 이지솔, 박철우, 이용 그러니까 라인만 넣고 보면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는 서울의 공격을 막기에는 약간 이름값으로는 떨어져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라인업이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예, 수원 FC는 권경원 선수 빠져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수비력 자체로는 큰 문제를 겪지 않는 걸 보면 김은중 감독이 확실히 수비 조직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0대0 스코어는 뭐 두 팀 모두에게 아쉽지 않은 결과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이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기였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실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네, 두 팀 다. 서울 역시도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지만 실점도 없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잔이 너무 잘해. 야잔이 진짜 잘해요. 지금 수비가 굉장한 많은 범위를 좀 커버를 해요. 사실 좀 최준도 그렇고 풀백 상태가 썩 좋지 않거든요. 서울이 작년에 비해서 강상호 나가고 하면서 근데 그걸 야잔이 엄청난 좀 커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수원 FC에서는 이지솔 두 선수가 가장 좀 돋보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경기여서 서울의 수원 FC 연승 행진도 끊겼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수원 FC랑 서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박, 둑스 이 선수들이 해줘야지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답답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김기동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좀 타는 감독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장점이 상당히 많은 분이지만 플랜 A로 주도하는 거로는 사실 좀 보여준 게 좀 없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발전이 갈 것이냐. 이건 결국 둑스의 몫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부터 둑스 효과를 한번 볼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OM 한번 볼까요? KOM 한번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지솔로 하겠습니다. 이지솔? 이지솔의 어떤 에너지와 광기가 어쨌거나 저도 이지솔. 서울의 공격을 잘 막았다. 이 경기를 본 우리를 MOM으로 하겠다고. 이지솔 야잔 어렵다. 이지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솔 올해 좀 지켜보면 좋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대구와 대전 경기. 이번 라운드 들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이 초반 두 골을 잘 지켜서 퇴장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1-2 대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두로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초반 10분에 몰아치는 거 이거 처음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 원정에서도 10분 동안 두 골 넣었어요. 그때 김준범이랑 한 골은 마상가 아마 넣어서 초반에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높은 확률로 황선홍 감독의 노림수다. 이게 대구가 어차피 지금 흐름도 탔고 경기력도 지금 자신이 있고 분명히 지금 풀백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초반에. 그거를 역이용한 황새의 초반 어떤 지략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일단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날 두 번째 골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주민기 선수가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황선홍 감독이 주민기 선수를 강력하게 영입 요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축구에는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황 감독이 얘기했던 게 민규가 연계가 좋다. 그 연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빠른 윙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앞선 세 경기에서는 그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날 경기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주민규가 내려서 로빙으로 최건주의 속도에 살려주는 정확한 패스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패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전의 공격력은 훨씬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김인균, 최건주, 정재희 그 패스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골이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전 이 부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포항과의 경기도 그랬고요. 이전에 전북전도 그랬고 이날도 사실 후반전에 대전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상대의 맹공에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맹공을 당했었는데 그럴 때 안 무너져요. 대전의 저는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홍 감독 들어가서 제일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대의 파상 공세 때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막아내는 힘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이 힘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대전 올해 괜찮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그럴 때 무너지면 승점 잃고 데미지도 얻는데 이런 경기 사실 잘해놓고서 비기고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끝까지 승점을 따네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전이 확실히 힘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거 보시죠.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 그 동그라미 친 게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세징야와 강윤성입니다. 전반 평균 라인업이에요. 강윤성이 세징야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평균 라인업인데도 그 정도로 강윤성이 3선에서 사실 이순민의 대체자로 지금 뛰고 있지만 이순민과는 좀 다른 결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로 세징야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세징야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세징야의 어떤 파해법 지난 포항이 보여줬다고 봐요. 포항도 굉장히 세징야를 골문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면서 세징야의 효과를 좀 반감시켰는데 이날 역시도 세징야가 그래도 세징야에 다운 어떤 플레이는 펼쳤지만 초반 한두 경기 때 보여줬던 어떤 슈팅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나왔다는 점에서 강윤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머리 휘날리면서 이런 과가 전 한 2명 정도 생각나는 게 이유연과 강윤성. 이 과에서는 제일 잘하는 이 플레이를. 강윤성이 사실 진짜 강태라고 불릴 만한 선수예요. 뛰는 양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강윤성이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풀백보다는 저는 중앙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날 그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정말 많이 뛰는 선수인데 이날도 진짜 정말 잘했죠. 근데 반면에 라마스 혹은 세징야가 오히려 그 반대로 강윤성 쪽을 좀 눌러서 뭔가 공을 빼앗아서 뭐 빠른 역습에 나서거나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황새 전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전의 경기력이 뭐 아주 좋냐고 하면은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기력은 어떤 만들어가는 힘, 만들어가는 조직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울산이나 이런 팀과 김천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약간 지금 점유율을 살짝 내주더라도 지금 효율적으로 그 승점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황새가 기가 막히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순민 선수가 세징야 마킹하던 7분짜리 영상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봤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비하인드가 있네요.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대구가 어떻게 나올지 알았던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박찬현 감독이 어떤 최근에 자신감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꼴까 했을 때 안 꼴았거든요. 결국 그대로 나왔거든요. 앞에 뭐 정재상, 고재현 지금 공격진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겠다, 우리 이기겠다 홈에서 그런 전략이 나왔는데 그거는 황새 입장에서는 땡큐. 우리는 지키고 있다가 역습을 한번 우리가 뚫어줄게 했는데 그게 10분 만에 2골이 나온 거죠. 근데 주민규 역할도 굉장히 컸고, 근데 내가 기록 찾아보니까 주민규가 패스가 제일 많아 지금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 근데 빌드업은 거의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규를 거쳐가는 한간에는 주민규 영입했을 때 전방에 박아두려고 그러나? 그러면 작년 같은 압박 축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주민규는 확실히 좀 토트넘 시절의 케인처럼 한 칸 내려와서 조금 플레이메이킹까지 해주는 그게 확실히 본인도 재밌어 한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 나온 경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구에 대한 준비를 잘한 게 지난번 포항전 때 대구가 사실 상대의 롱패스에 상당히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도 밑에서부터 빌드업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빨리 보내는 방향을 좀 택했고 그 부분이 초반에 잘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대구는 경기가 또 재밌었습니다. 야, 막판에 몰아치는 것도 진짜 사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흐름만 타면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진짜. 예. 물론 좀 마무리에 대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날은 조금 황재현이 조금 아쉬웠어요. 전체적으로. 예. 황재현 선수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대구가 잘하는 오른쪽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대구는 이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고 라마스의 골은 원더 그 자체였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막아? 진짜. 이창은 할아버지가 가도 못 막습니다. 진짜. 주은우가 가도 못 막고 네. 이건 노이어가 가도 못 막는. 사실 그 이후에도 찬스가 있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아마 박대훈 선수가 처음 나왔죠. 골대 맞은 것도 있었고요. 네, 골대 맞은 것도 있고 이 선수 가진 게 확실히 많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 야, 그게 좀 간발의 차이로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대구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그런 좀 경기가 됐습니다. 대구는 정대상만 터지면 저 잘 될 것 같은데. 정대상이 사실 지난 앞 경기에서는 골 빼고는 다 보여줬었는데 이날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들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라마스나 세징야가 수비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선에서 정재상 선수가 많이 뛰어주는 덕분에 생기는 공간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상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잖아요. 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날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그럼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KOM 한번 좀 뽑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윤성이랑 주민규 하창래까지 하창래도 괜찮았죠. 이창근도 마지막에 이창근까지. 결정적인 선방이 있었고. 네. 이창근 주민규 2파전이네요. 아. 내가 골라야겠어. 골라. 그래요. 주민규 하겠습니다. 주민규. 네. 주민규 할게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다 최건주 선수에게 찔러준 패스 보시면 야. 아니 진짜 속도를 하나도 안 죽이고 들어간 패스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건주 선수도 많이 늘었어요. 네. 슈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골 빼놓고는 가진 게 많다는 평가를 들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한 모습입니다. 맞아요. 초반에 네. 그 골 넣을 때도 그 골대 살짝 보는 게 여유가 또 생겼구나 거기서. 자, 다음 경기는 안양과 김천의 경기. 창희자가 맞춘 그런 경기입니다. 네. 안양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초반에는 미드필더들의 실수에서 좀 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김봉수의 백패스 미스에 의해서 마테우스, 그래도 마테우스가 지난 경기 때 선발 뺐다가 이번에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결정적인 찬스에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란 걸 다시 한번 드러냈죠. 그래서 안양이 괜찮구나. 근데 안양 이번에 유병훈 감독도 야구까지 처음으로 선발 쓰면서 홈 K리그 1 데뷔전에서 한번 이기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강지훈을 측면에 써서 측면을 좀 두텁게 하는 약간 수비적으로 나왔다면 이날은 한번 이겨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선제골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많은 팬 앞에서 흐름을 타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쿼터를 건드린 게 아닌가. 김천이 곧바로 이제 즉 동점골을 넣었죠. 여기서는 중원에서 공을 차단해서 빠르게 상대 진영에 넘어가서 이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동경 선수가 넣었죠. 이동경 선수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또 역습 상황에서 굉장한 스피드에 의해서 박수일이 내준 공을 이번에는 또 김승석 선수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가골을 넣으면서 또 격차를 좀 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크로스에 의한 지금 유강현 선수의 헤더까지 나오면서 한 10몇 분 사이에 세 골이 안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정도로 김천이 몰아칠 때는 몰아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개인 기량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김천의 정중영 감독은 잔디 상태에 대한 만족감 그 말은 이 잔디에서 우리의 좋은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더 날개를 펼 수 있다는 또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천의 저력을 다시 한번 김천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동경은 도대체 유럽에서 왜 실패한 걸까요? 그 분데스리가가 아니었다면 괜찮을 거란 얘기 좀 많더라고요. 압박이 좀 많은 리그다 보니까 저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동경은 진짜. 지금 거의 MVP급의 저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반기 김천 가기 전에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K리그에서 그 어마어마한 지금 대표팀 2선전을 뚫고 유일하게 들어간 선수잖아요. 지금. 대단합니다. 이동경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잔디 판별가 이동경. 그치, 이동경이 잔디 좋은 곳에서 하면 지금 못 막는다 이거거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동경 선수가 굉장히 성실하다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정주영 감독이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훈련 준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폼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막 몸싸움도 거의 없어서 부상을 당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준영 감독이 일부러 지금 전방에 박아두거든요.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체력도 어느 정도 좀 남고 이날만 키패스 6개 했습니다. 그 크로스도 거의 8개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공 잡으면 위협적인 게 계속 나와요. 그 골은 안 됐지만 그 대각선 크로스에 의해서 노네임님. 그 발리슛이 나온 장면도 있었는데 아마 김승섭이나 모재현이 조금 더 결정력이 좋았으면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 김천은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반면에 안양은 야구께 안 들어간 게 컸어요. 그거 들어갔으면은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다시 앞서갈 수 있었지만 뭐 야구가 원래 키커가 아니라고 하는데 야구가 본인이 좀 차겠다고 한 것 같고 근데 너무 좀 읽혔다. 김동원도 선방도 좋았지만 킥이 너무 읽혔고 지금 3연패도 3연패인데 최다 7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다 실점. 그러니까 약간 수비적으로 나섰음에도 최다 실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수비진이 대처하는 게 지금 그 지난번 광주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측면에
어떤 크로스나 측면 상대 공격에 대한 대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유병 감독이 빨리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돼. 지난 시즌 승격한 멤버 그대로 창룡이, 동진이 우리는 뭐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이제는 좀 더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최근에 어떤 경기력이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승격팀들이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상황들이 많은데 안양도 첫 경기 승리하면서 이거 뭐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결과도 가져가지 못하고 갈수록 그리고 조금씩 좀 격차가 벌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난 두 경기들까지 지었을 때는 하더라도 그래 뭐 내용은 썩 나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날 김천전은 홈에서 했던 경기였고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클래스 차이가 좀 느껴졌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것 같아요. 홈 경기 뭐 이겨야 승리, 승점 3점도 있지만 그냥 좀 이게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예, 컨셉도 그렇고 이게 이 경기 이겨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줬다가는 요렇게 경기가 꼬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병 감독도 경기를 치르면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양이 지난 시즌에 기대 이상으로 독주를 했던 팀이긴 하지만 이 팀이 뭐 상대를 막 굉장히 주도하고 이겼던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졌던 컨셉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제일 잘 발현됐던 경기는 울산전이었고 지금 경기는 이제 의외로 좀 뭐죠? 맞대결 양상으로 좀 가야 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안양이 좋은 축구를 준비했던 축구를 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KOM 이건 이동경 아니에요? 이동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이렇게 이거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손가락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제가 그냥 제 선에서 이동경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울산과 제주전. 네, 울산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점유율 보면은 제주가 조금 앞서죠. 근데 이 점유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없죠. 먼저 두 골 넣고 후반에 살짝 좀 내려섰고 제주가 몰아치는 과정에서 점유율 차이가 났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울산 강합니다. 울산이 왜 지난 새 시즌 K리그 우승했는지 왜 1강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사실 이 경기가 제주한테도 시험대지만 울산한테도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게 이 제주의 압박이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 팀이다 보니까 울산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너무나 잘 풀어나오고 그러니까 울산이 딱 본인들이 준비한 갖춰진 시스템 하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좀 요리하는 느낌. 그러니까 맛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좋은 표현이다. 느낄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이 초반부터 좀 몰아치기 시작했죠. 제주가 사실 3분 만에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 박동진 선수가 헛발질만 하지 않았으면은 기습적으로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박동진 선수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슛을 하다 보니까 좀 헛발질로 인해서 좀 득점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3분인가요? 그때 3연속 슈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 장면에서 이제 코너킥이었는데 엄원상의 발리 골키퍼에 막혔죠. 그리고 라카바의 슛 골대 맞았죠. 튕겨 나온 거를 윤재석이 헤딩을 했는데 골대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울산 팬들이 그 장면 보고 아쉬워했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그때 보야니치의 코너킥이 그 골 니어포스트 쪽으로 날라와요. 약간 그 골 에어리어 모서리 쪽으로 날라오는데 이것을 윤종규가 제대로 머리에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뒤로 흐르면서 엄원상이 발리한 장면이 나오는데 정확히 한 10분 뒤에 득점 장면에서도 똑같이 차요 거길로. 그건 이진현이 이번에는 왼발로 감아차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허율이 있습니다. 허율이 헤더로 돌려놓는 그런 선제골을 넣었는데 제주가 신장이 상당히 높아요. 송주훈, 이탈로, 뭐 장민규 평균 한 190 되는 선수들이 이 데인마크보다는 골문 앞에 이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팡원 감독이 그것을 좀 노려서 부딪히면 우리가 승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어포스트로 우리가 잘라 먹자고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허율이 그 자리로 빠져나갈 때 박동진이 사실 그 자리 마크였거든요. 근데 박동진이 넘어지면서 허율이 노마크 상황. 사실 윤종규는 그걸 놓칠 가능성이 높지만 허율은 그런 찬스는 잘 공격수다 보니까 안 놓치는데 어떤 그런 노림수 디테일에서 선제골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엄원상과 라카바의 저는 좋아. 케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사실 엄원상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뭐 부상도 있었고 사실 조금 겉도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엄원상이 왜 이렇게 다시 돋보이지라는 생각했을 때 라카바는 엄원상을 이용하고 엄원상은 라카바를 이용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또 보야니치로부터 나가는 패스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추가골 넣은 장면에서도 라카바가 오른쪽으로 벌려주죠. 근데 엄원상 기다렸다는 듯이 몰고 가서 문전으로 찔러놓고 그걸 허율이 슬라이딩하는데
뭐 라카바가 찔러준 패스, 엄원상의 크로스, 그리고 허율의 그 슬라이딩 상당한 그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삼박자가 완벽한 그런 득점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원상도 폼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허율 선수는 제가 만약에 허율이다, 축구 졸라 재밌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소속팀인 광주를 깔 수는 없어요. 근데 광주에서 하던 역할과 여기서 하던 역할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광주에서는 이건희랑 나눠 뛰었거든요. 예, 그러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지금 야구로 아예 밀어내고 감독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축구를 졸라 잘하는 형들이 많아. 예? 엄원상, 뭐 그리고 이진현, 뭐 보야니치, 루빅손.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좀 더 골을 넣을 수 있겠는데라는 어떤 좀 재미가 얼굴에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지금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득점왕 경쟁까지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했는데, 이 기세면은 대박 칠 수도 있겠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원래 가진 건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음. 예. 고등학교 때는 꽤 이름 날린 스코어러였고, 예. 근데 확실히 프로에서는 약간 벽이 있겼는데 이 벽을 깰 수 있는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맞이하고 있고, 어쨌든 울산은 강력합니다. 지금 밸런스를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아침부터 해가지고 흔들리는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보헤니치의 각성, 라카바의 적응,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지금 빠르게 울산 좀 특유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스쿼드가 맨시티지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이 다음 경기가 바로 전북이어서 아마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스쿼드로만은 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울산은 지금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네,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저는 K리그에서 이 시스템에서 선수 몇 명 바뀐다고 해서 아주 큰 경기력 차이가 안 나오는 팀을 꼽으라면 저는 울산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수비진도 지금 안정감을 찾았고요. 조현우 선수 복귀했고, 지금 세 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네, 여기 이제 에릭 파리아스 선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 파리아스 선수는 사실은 스트라이커보다는 측면 자원으로도 주로 분류됐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계속 스트라이커로 뛰기는 했대요. 그리고 브라질 1부 리그 출신이고, 이 선수까지 자리를 잡을 경우 굉장히, 어쨌든 지금 울산이 작년에 데리고 와서 실패했던 유형의 선수들은 대부분 좀 직접 안 본 선수인데, 라카바도 직접 보고 뽑은 선수고요. 파리아스도 직접 보고 뽑은 선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울산 스쿼드 사기 맞습니다. 고승범 아직 뛰지도 않았고, 그렇지. 그리고 이동경이 돌아온대. 여기에 에릭 파리아스까지 터지면은 이건 뭐야? 지금 이번에도 이날도 김민혁이 사실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 뛴 선수도 아직 뒤에 줄줄이 되게, 이청용은 아예 관중석에서 봤고, 울산의 가장 이 강점은 수비예요. 네, 지금 세 경기 연속 무실점인데, 서명관 좋아, 서명관. 네, 지금 세 경기에서 피유효 슛을 찾아봤더니 9개밖에 안 돼요. 슈팅 자체를 안 주는군요. 네, 슈팅은 그래도 좀 주는데 유효 슛이 없다는 거는 그렇지. 상대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때리는 슛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XG 값이 낮은 슈팅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조현우도 사실 이날 복귀전이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자, 그래서 더더욱 고르기가 어려운 게 바로 KOM입니다. 네, 누구로 할까요, 여러분? 누구로 할까요? 뭐 저는 허율을 해야 되겠죠. 허율? 네, 첫 멀티골이고, 아까 어떤 분께서 지난 시즌 2골 이미 지금 커리어하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아먹을 때가 됐습니다, K리그를. 씹어 먹는다고 씹어 해야지. 말아먹는다는 못한다는 뜻이야. 상대 팀들을 말아먹는다. 국물에 말아먹는다. 허율로. 제주는 일단 이창민 선수 복귀 오피셜이 나왔죠.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 드디어 제주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외국인 선수 오피셜이 2명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제주는 진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야죠. 네, 사실 첫 경기가 괜찮아서 이랬는데, 사실 지난 두 경기는 작년 안 좋았을 때 제주랑 좀 비슷했거든요. 네. 요 선수들까지 가세했는데도 내용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가세 후 제주의 진정한 힘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주도 이날 뭐 찬스도 좀 있었고, 이건희의 슈팅도 있었고, 뭐 박동진 날린 것도 있고, 김준하 선수가 날린 것도 있고, 결국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 유리 조나탄이 사실 뭐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이날 뭐 이진현 선수의 태클에 대해서도 좀 뭐 많이 말이 있는데, 사실 뭐 그게 파울이다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일관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이건 파울이면 지난 다른 경기에서 그거는 왜 퇴장이냐, 이거는 왜 경고냐, 왜 이거는 구두 경고냐, 이렇게 일관성 없는
네, 비슷한 장면에서 일관성 없는 어떤 판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협회 쪽에서 지금 빨리 심판위원장도 선임을 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게 좀 큽니다.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과 강원의 경기. 강원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즌 3전승. 그다음에 다포만 지금 4연승 달리고 있다 했는데 이날 경기까지 잡으면서 5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원은 지금 전북 잡는 천적으로 지금 등극을 한 상황이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득점 3연패에 빠졌습니다. 사실 포획 감독 들어오고 나서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초반에 주기도 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그 한 번 무너졌던 흐름을 반등시키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는 정경원 감독의 인내심의 승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강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볼 돌리는 건 진짜 잘해요. 밑에서 또 지금 누가 농담 삼아 론도 FC라고 막 그러는데 볼 돌리는 거는 진짜 좋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빌드업 올라가고 이거 하는 거는 K리그에서도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앞선의 창이 지금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든 골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참았다가 마지막에 저는 그 3백 홍천을 넣고 3백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뭐 이런 역습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데 전체적으로 정경호 감독이 했던 이 게임 플랜이 잘 이루어졌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골 장면에서의 그 가브리엘의 우정 아니 머리로 이거 딱 주는 게 지렸어. 마지막에 보고 줬다니까 진짜. 네, 맞아. 그 정도의 투지.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긁히는 날이 있잖아요. 네. 이날이 그랬어 오른쪽에서 그죠? 김경민은 전북 상대로 긁혀요 계속. 아 그랬나? 지난번 마지막 7월달에 전북전에서도 멀티골 넣으면서 강원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기 요소 지금 강원 상대로 전북 상대로 3골. 이쪽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전북 상대로 강한 면모. 근데 가브리엘 사실 이 정도면 김경민 가로치고 가브리엘 가로 닫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골이 이거는 0.9골. 0.9골을 넘어서 이거는 99.9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들이면도 어깨 맞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장면은 진짜 가브리엘의 탱크 같은 면모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선수였는데 그게 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장면은 가브리엘의 칭찬 7 그리고 전북의 수비의 아쉬움 3을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박진섭이 올라왔다가 박진섭이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연재호는 올라가서 연재호는 이제 돌아오지 못했고 이제 풀백들이 커버를 놨지만 풀백들도 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미리 좀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지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날 사실 전북이 앞서 두 경기 패했던 경기보다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어요. 이날은 조금 수정이 됐고 이승호 선수가 확실히 볼을 만지는 횟수 늘어나고 공격이 가담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마무리에 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날 꼼퍼니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전북이 그동안 그래도 잘 먹혔었던 높이에 이은 헤더 득점도 좀 어려웠었던 부분도 좀 있고 전북이 아무튼 꼬입니다. 이날 경기도 좀 득점할 수 있는 찬스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골대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광현 선수의 선방샷도 빗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북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문제 얘기하지만 한 번 강등권까지 갔던 팀들은 정말 뼈를 깎는 그게 아니면 반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여태까지 과거가 그랬어요. 어렵게 살아남더라도 그 다음에도 같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드라마틱하게 반전한 케이스는 FC 서울 딱 한 번이에요. FC 서울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 치르고 윤스 페시치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에 이제 아침 갔잖아요. 그렇게 올라온 것 빼놓고는 대부분 승강 피오까지 가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그 덫에 여전히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첫 두 경기 봤을 때만 하더라도 역시 전북이네 이랬었는데 포획 감독이 그 훈련 동안에 그랬다. 체력 훈련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전술적으로는 아주 많이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해요. 수비 쪽은 좀 됐는데 공격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손을 많이 대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K리그 수비 전술 같은 게 좀 더 좋아진 게 분명히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뚫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왜 첫 경기 두 경기 에너지 좋았는데 떨어지냐고 하는데 그게 아까 창 기자가 얘기했던 동계훈련 때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시즌 전에 살짝 뭐 쉬는 기간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맞아요. 바로 ACL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같은 라인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ACL과 K리그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좋았던 선수들이 왜 지금 못하냐, 왜 못 뛰냐, 그 선수들이 지금 벌써 지쳐 보인다는 겁니다. 벌써. 예. 그게 전지훈련 효과는 여름부터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초반에 선수들이 벌써 좀 지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예,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이 경기나 아니 이 경기 전에 좀 어떻게 만졌어야 되는데 지금 시드니전도 풀 스쿼드로 나가고 이날 역시도 지금 풀 스쿼드로 나와서 선수들이 이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금 되는 축구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포획 감독의 어떤 괴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초반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외국인 감독이라고 까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뭐 EPL이건 그리스 대표팀이건 어디건 그 거기서 섰던 선수들과 K리그 선수는 분명히 달라요. 누가 더 우위라고 말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근데 90분 내내 풀핏으로 뛰고 막 기술 부리고 이런 선수들을 다루다가 지금 전북 왔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K리그에 맞게 선수도 교체해 가면서 전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믿는 거야. 예를 들면 전진우, 전병관 계속 믿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정해진 루트로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막힌다니까 이 선수들이. 그럼 크랙 유형의 어떤 다른 영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조합을 좀 꾸려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또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근데 측면에서 활로를 못 찾는데 또 똑같은 멤버로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이 정경호 감독 입장에서는 그 경기 중에도 표정이 나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네. 전북 상대하는 게 측면 막으면 되거든. 지금 최우진이 공격 쪽에는 좋지만 또 수비에 약점이 있어요. 최근에 실수도 많고 거기 노리면 되겠네. 이런 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뭐 선수 탓이다 감독 탓이다 이건 아니지만 초반에 확실히 좀 답을 너무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포획 감독이. 어쨌든 뭐 김천전 내용 보면 생각하면 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만 기자 얘기한 대로 체력 훈련은 이제 여름부터 성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휴식기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북이 반등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거는 좀 분명히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 시드니 원정 제가 취재하기로는 주전급들을 좀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리그에서 더 이상 무너지는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시드니 원정 갔다 오면은 진짜 거의 시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엄청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포획 감독 진짜 이름값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겠어요? 경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능력도 갖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날 경기는 강원의 플랜이 잘 먹혀 들어가고 그 우당탕탕으로 가면서 강원이 승리하는. 강원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야, 네. 강원 뭐 지금 지난 포항전도 그렇고 극장골로 지금 어쨌거나 초반에 2승을 땄습니다. 이거는 정경호 초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초반 흐름은 분명해요. 이게 경기력 떠나서 결과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탄력을 좀 받았다. 이 선수들 자신감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뭐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남겨둔 선수가 김동현 선수예요. 사실 제가 강원 포항전을 보고 왔는데 사실 그 경기에선 잘 안 보였어요. 오히려 이유현 선수가 더 많이 보였는데 이날은 뭐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 거지 싶을 정도로 활동량, 뭐 태클, 인터셉트, 빌드업, 패스 무엇 하나 빠진 게 없는 거의 3선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정석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이 중원 싸움에서 사실 전북도 좀 우위를 점하고 가야지 자기 축구가 되는 건데 이유영과 김동현과의 싸움에서 큰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북도 좀 힘들어했던. 맞아요. 이날 경기는 드리머님 말대로 전북이 좀 불운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KOM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난 김동현. 저도 김동현. 네, 그 한 골로 가브리엘 주기에는 그 전의 활약은 사실 좀 미비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 김동현으로 하겠습니다. 빅광현도 많네요. 이광현도 있구나. 네. 이광현이 더 많네. 이광현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광현 선수도 상당히 좀 대표팀도 기대했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폼이 좋았죠. 네. 이광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이광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